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짐되지 않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노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상황이고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가 노후에 자녀들에게 의존한다면 정말 미안한 일이겠죠.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 몇 살이신가요? 40대? 50대? 아니면 이미 60대에 접어드셨나요?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국민연금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6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생활비만 해도 150만 원은 넘어가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90만 원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똑똑하게 활용하면 노후 소득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금저축은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400만 원을 넣으면 66만 원 정도를 세금에서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만으로도 16.5%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진행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은행 적금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연금저축도 투자 상품이거든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무시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노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은퇴가 가까운 분들이라면 안정적인 채권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죠.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맡겨두면 5%의 수익률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연 30%의 수익률도 가능해요. 20년, 30년 장기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매월 50만 원씩 30년간 연 5%의 수익률로 운용하면 약 4억 2천만 원이 모여요. 같은 금액을 1%로 운용하면 1억 9천만 원밖에 안 되고요. 2억 3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자 똑똑한 자산관리의 힘입니다. 방금 전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IRP는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제도예요. 연금저축과 별도로 매년 최대 7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400만 원, IRP 700만 원, 총 1,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직장을 옮기실 때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시면 세금도 내지 않고 계속 불려나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그냥 생활비로 써버리시는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 돈이야말로 노후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연령대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알아보죠. 먼저 30대 젊은 분들.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장 많거든요. 30대라면 은퇴까지 30년 이상의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세요. 연금 저축의 70, 80%는 주식형으로 가져가시고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으세요. 여기에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5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260만 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확보되는 거죠. 40대 분들은 어떨까요? 40대는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이에요.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아직 시간도 충분하거든요. 40대라면 연금 저축과 IRP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총 1,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40대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노후 준비를 미루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도 챙겨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교육비와 노후 준비 균형 있게 접근하세요. 50대 분들은 마지막 스퍼트를 뛰어야 할 시기예요. 50대라면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주식 비중을 50, 60% 정도로 낮추고 채권이나 안정형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50대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노후 가계부 작성이에요. 은퇴 후에 실제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까지 꼼꼼히 따져보면 현실적인 목표 금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60만 원을 제외하고 140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마련해야 해요. 140만 원을 매월 받으려면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역산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연금을 한 번에 받을지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지 고민하세요. 정답은 나누어 받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거든요. 연금 소득은 세율이 낮아서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또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도 장기간에 걸쳐 받는 게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시점도 중요해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늦게 받는 게 좋아요.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거든요. 건강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65세나 70세부터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게요. 노후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강관리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 건강하지 못하면 의료비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가 평균 500만 원이 넘어요. 만약 큰 병에라도 걸리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건강에 투자하는 것도 노후 준비의 일환이에요. 정기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운동 습관을 만드세요. 헬스장 회비가 월 10만 원이라고 해도 나중에 병원비로 나갈 돈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투자예요.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주거 안정성이에요. 노후의 가장 큰 고정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주거비예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 은퇴할 때까지 내 집이 없다면 매월 전세나 월세를 내야 하겠죠. 월세 50만 원이면 연간 600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노후 생활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은퇴 전까지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좋아요.
꼭 강남이나 비싼 지역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나 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면 충분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은퇴 후 지방 이주예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살다가 은퇴 후에는 지방으로 이주하는 거죠. 생활비도 저렴하고 주거비 부담도 덜하니까 노후 자금을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서울에서 월 250만 원으로 살던 사람이 지방으로 가면 월 150만 원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해요. 월 100만 원의 차이라니 연간 1200만 원이에요. 이런 차이가 10년, 20년 누적되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물론 지방 이주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과 멀어지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의료 접근성도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건강하고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예요.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게 전원주택이나 실버타운 같은 대안적 주거 형태예요. 전원주택은 초기 비용은 들지만 유지비가 저렴하고 텃밭도 가꿀 수 있어서 생활비 절약에도 도움이 돼요. 실버타운은 의료 서비스나 생활 지원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고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후 준비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 결혼자금, 손주 교육비, 부모님 의료비 등등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효 문화가 강해서 부모님 봉양비 부담이 크잖아요. 본인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부모님까지 모셔야 한다면 정말 큰 부담이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비상자금은 생활비의 6개월에서 1년치 정도가 적당해요. 이 돈은 정기예금이나 CMA 같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수익률은 낮아도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소통도 중요해요. 노후 계획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아빠, 엄마는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너희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녀 사랑이에요.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 노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죠. 부모가 미리 노후 준비를 해두면 자녀들도 마음 편히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노후 준비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연금과 저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건이 되신다면 부동산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해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 같은 서민이 무슨 부동산 투자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꼭 비싼 아파트를 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리처아리 ITS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월 10만 원씩만 투자해도 큰 빌딩이나 상업시설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매년 4에서 6% 정도의 배당 수익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상가 투자예요. 아파트는 비싸도 지방의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임대 수익률도 아파트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요. 물론 공실 위험이나 관리 문제도 있지만 잘 선택하면 노후에 꾸준한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로 대출을 과도하게 끼면 안 돼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데 대출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안전한 부동산 투자의 원칙은 현금 비중 70% 이상이에요. 1억짜리 부동산을 사려면 최소 7천만 원은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3천만 원만 대출을 받는 거죠. 이 정도면 임대 수익으로도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 펀드 투자가 있어요. 요즘 다양한 펀드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타겟 데이터 펀드라는 게 노후 준비에 좋아요. 이건 은퇴 시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절해 주는 펀드예요. 예를 들어 2040년에 은퇴할 예정이라면 타겟 데이터 2040 펀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시작했다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채권 비중을 늘려줘요. 별다른 관리 없이도 자동으로 연령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은퇴 후 재취업이에요. 과거에는 은퇴하면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다르죠. 건강한 65세, 70세가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은퇴 후 재취업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월 100만 원만 벌어도 연간 1200만 원이에요. 둘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쉬운데 일을 하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생기죠. 셋째,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해요. 50대부터 새로운 스킬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갑자기 은퇴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요즘 인기 있는 은퇴 후 직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컨설턴트나 강사예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둘째, 카페나 작은 가게 운영이에요.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셋째, 택시나 대리운전 같은 운송업이에요. 체력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창업도 있어요. 요즘 시니어 창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랜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위험성도 있지만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시니어 창업의 핵심은 작게 시작하기예요. 처음부터 큰 투자를 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젊은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니어의 경험과 젊은이의 기술력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노후 준비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직 젊은데 뭘 그렇게 서둘러 또는 이미 늦었는데 뭘 해봐야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노후 준비에는 너무 이르다거나 너무 늦었다는 게 없어요. 30대든 60대든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55세에 노후 준비를 시작한 김 씨 이야기예요. 김 씨는 자영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55세에 모든 걸 정리했어요. 남은 건 집 한 채와 3천만 원 정도의 현금뿐이었죠. 이제 늦었다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김 씨는 달랐어요. 집을 담보로 전세를 끼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1억 5천만 원을 마련했죠. 이 돈으로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고 일부는 배당주에 투자했어요. 동시에 경비원 일을 시작했어요. 월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이었는데 생활비는 최대한 줄이고 매월 100만 원씩 계속 투자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4억 원 가까운 자산을 모았어요. 월 150만 원 정도의 연금 수입도 확보했고요. 김 씨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았어요. 둘째,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어요. 셋째, 꾸준히 투자했어요. 넷째,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젊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는 불리하지만 그래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녀에게 짐되지 않는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3층 연금을 모두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말이에요. 특히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한 노후가 경제적 노후의 기본이에요. 정기검진, 꾸준한 운동, 금연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세 번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은퇴 전까지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좋아요. 꼭 비싼 집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두세요. 진행자 네 번째, 다양한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도 적절히 활용하세요. 다만 과도한 위험은 피하시고요. 다섯 번째, 은퇴 후 계획도 세우세요. 완전히 일을 그만둘 건지 아니면 계속 일할 건지 미리 결정하고 준비하세요. 여섯 번째, 가족과 소통하세요. 노후 계획에 대해 자녀들과 미리 이야기해두면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기예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미루지 말고 일단 시작하세요. 연금저축 하나라도 가입하고 매월 10만 원이라도 넣기 시작하세요. 혹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성공이에요. 중요한 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거거든요. 내일 당장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가서 연금저축 상품을 알아보세요. 퇴직연금 운용 현황도 확인해 보시고요. 작은 실천 하나가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인간관계, 취미생활, 평생교육 등도 모두 노후 준비의 일부예요. 경제적 준비와 함께 이런 것들도 챙기시길 바라요. 자녀에게 짐되지 않는 노후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세대가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해야 다음 세대도 여유롭게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